네, 안녕하십니까. 이노비즈 협회장 정광천입니다. 저도 역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IB 리더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IT 업체를 22년째 경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목으로 뽑은 워딩은 개인의 장점은 공동체의 시너지를 넘지 못한다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업가 정신 콘서트이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부터 보겠습니다. 조집 슈페터가 가장 먼저 기업가 정신을 얘기하신 분입니다. 기업가는 혁신을 이끄는 주체이고 기술의 혁신은 자본주의를 이끄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기업가는 뭐냐? 새로운 도전에 맞서서 구태의연하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오늘 수상자분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과정에서 일상을 탈피하고 기존의 관행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방법과 양식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기업가라고 얘기하고 그 부분들을 우리는 기술혁신을 무장한 기업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노비즈 협회 협회장으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노비즈는 이노베이션과 비즈니스의 합성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증해주는 이노비즈 인증 제도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 한 2만 2천여 개가 좀 넘습니다. 그 기업들을 관리하는 협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2만 2천여 개의 기업들은 전체 중소제조업군에서는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총 매출의 GDP의 14.7%를 담당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 수출에 있어서는 35.1%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평균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한 150억 정도 그리고 평균 수출액이 한 40억 그리고 근로자분들도 한 40명에서 50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모임이지만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 부분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과 기업과 기술혁신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적시했던 것처럼 생존과 진화의 여정, 곧 적자 생존이라는 과정이 함께합니다. 작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만 저 맘모스를 인간이 한 사람이 해치울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될 겁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약육강식의 생태계에서 적자 생존으로 남을 수 있는 이유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타인과의 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강한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사실 함께 대응할 수 있고 함께 싸울 수도 있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작은 책자를 하나 했는데요.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입니다. 행복은 목적이나 계획이 아니고 진화, 생존과 번식의 산물이고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뭘까? 행복하게 산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책의 워딩을 한마디로 정리한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은 나랑 좋은 사람들, 나랑 가까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서로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게 행복의 원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IB 리더스는 22년 전에 2003년도에 만든 법인이었었고요. 그 전에는 제조무역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제품으로는 건축자재 쪽도 있었고 생활용품 쪽도 있어서 그 당시가 아마 신도시 개발들이 많이 돼서 국내에서도 바빴지만 해외 쪽도 특히 중동 붐이 막 일어날 때였기 때문에 그때 많은 매출도 올리고 수출도 하고 이익을 내던 시절입니다. 그림처럼 저희 공장에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가장 두려웠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건물에 대한 거, 기계에 대한 거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어렵고 무서웠지만 제일 두려웠던 것은 저희 직원들의 마음 자세였습니다. 직원들이 멍한 눈으로 좌절하고 있었을 때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두려움이었고 공포였었고 그 와중에도 저한테 천운이 따랐습니다. 뭘까요? 사실 사람이 다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마음과 정신을 함께 나누는 부분이 저한테는 제일 중요했었던 거고 그 결과였었는지 2개월 만에 다시 정상적으로 공장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인생 최대 위기 순간이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그 상황을 통해서 제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자세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업을 바라보는 시장을 바라보는 저한테는 하나의 계기가 됐었고 좋은 팁이 됐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기업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업도 똑같이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IB 리더스라는 회사는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입니다. 새롭게 지금 진행하고 도전하고 있는 영역은 항공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문과 출신이고 비엔지니어였었습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 몇 명 개발자 출신의 후배들이 찾아왔습니다. 같이 사업을 하자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충분히 뒤에서 지원할 테니까 여러분이 잘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상고처려처럼 저를 찾아가서 이 정도 의지라고 그러면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때가 저희 2003년도이기 때문에 IT 붐이 왕성했다가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그 상황도 역시 똑같이 해석의 방법일 수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하면 더 나빠질 것도 없겠다. 그런 마음가짐 하나로 시작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장에 집중하고 개발자분들은 제품과 기술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게 서로 자연스러운 상호 존중 그리고 협력의 조직 문화로 발전했습니다. 사실 저희 회사로 놓고 봤었을 때 저는 제가 아는 척해도 알 수 있는 기술적인 분야가 제한적입니다. 차라리 그건 제가 그분들을 믿고 위임하고 일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최선을 다하고 또 우리 임원분들이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하라고 저도 요청하고 또 본부장들, 팀장들, 팀원들 그런 역할들을 서로 했었을 때 아마 그게 오히려 더 온전한
우리의 조직의 상황이고 사실 공동체 시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덕분인지 작년까지 21년 동안 저희는 적자를 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 직원분들을 급여를 주고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그 직원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면 급여를 주고 제가 생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생각하고요. 세 번째 이제 기술 진화입니다. 서울대 이종동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 기술경영의 대가가 계십니다. 그분의 책에 창의적 천재보다 집요한 개미들이 세상을 바꾼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술 혁신은 어느 날 한순간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학교 생활 다 해봤지만 어느 날 갑자기 성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면 조금씩 그러다 어느 순간에 눈에 띄게 변화가 옵니다. 사실 기술 혁신이라는 것도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알고 있는 미래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아마 천재 같은 입장에서 특별하게 이루어질 내용일 거고 대부분의 상황은 결국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응을 했었을 때 그런 기술과 노력과 시행착오들이 누적이 돼서 전문가가 되고 고수가 되고 결국은 새로운 제품과 기술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종동 교수께서도 창의적 천재보다 집요한 개미들이 세상을 바꾼다고 얘기하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그 일례 중에 하나로 저희 제품 중에 스카이로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하늘에 다 하늘길이라는 게 있고 공역이 있고 비행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전에는 관제사분들이 모여가지고 CAD로 그리고 막 이랬던 것을 저희가 리얼타임으로 바로 구현할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만 해도 실제 개발 기간은 3년이었고 투자된 금액도 한 5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제가 다 하진 않았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저희의 노력도 있었지만 그런 도움도 많이 받았던 제품입니다. 포캐스팅이라는 부분과 백캐스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가지고 내일의 문제, 미래의 문제들을 준비하는 게 포캐스팅이라고 그런다면 반대인 거죠.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가기 위해서 하나씩 준비해 나가는 걸 백캐스팅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나사가 달 착륙을 할 때 시간을 잡고 목표를 잡은 다음에 반대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결국 이 그림처럼 미국이 가장 먼저 사람이 달나라에 갔습니다. 경제위기와 불확실성은 넘쳐납니다. 이런 과정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저도 궁금하고 저도 사실 노력하고 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그렇게 하고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대응 전략은 내가 나를 알아야 됩니다. 손자병법의 지피지기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은 어떤 개인이나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는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 강점, 약점을 알고 내가 생각하는 방금 말씀드렸던 백캐스팅의 관점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뭔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이상이 뭔지 내고자 하는 꿈이 뭔지에 놓고 나만의 우리 조직만의 설계도를 그리고 거기에 맞는 공사 지침서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옆에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이걸 그리고 실천하는 건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우리 조직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을 특정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을 가지고 있다면 공동체라고 그러면 함께 해나가야 됩니다. 이 그림처럼 그 조합을 만들었을 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그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보다는 공동체 시너지를 먼저 챙겨야 되고 개인의 장점을 공동체 시너지 안에 같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이 장표로 많이 본 그림이실 겁니다. 이 그림이 제가 지금 한 20여 분 동안 얘기했던 것들을 딱 한 장의 내용으로 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사업하기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셨고 또 가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이렇게 기업가 정신을 계속 얘기하시면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 특히 우리 홍서구 장관님 중기청장이실 때 저희 협회를 위해서 무던히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내시고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그 순간 이 마음 놓치지 않는다 그러면 꼭 좋은 결과로 이루어질 거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